이거죠. 아이고 2012년에요. 우리 대선 지고 나서 정말 몇 사람들이요 끝까지 털었거든요. 검찰이랑 다. 그때 문재인 그때 낙선자죠. 문재인 낙선자는요. 나 잡아가라. 주변 뒤지지 마라. 그러셨어요. 맞아. 그게 사람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증언으로만 보면 우리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유미가 독자적으로 한 행동일 가능성이 없었던 이유는 이유미가 바로 국민의당 당시의 최고위원이든 누구든 간에 바로 던졌을 때 검증이 없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최소한 그걸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에 실무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 누군가의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믿고 그걸로 대선 무기로서 사용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준석 단독으로 조작을 가담했는지 또는 알고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더 윗선까지가 있는지가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준서가 이유미가 이거를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이 큰일 난다고 하셔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요지의 카톡을 보냈고 그거에 대해서 이준서가 카톡으로는 답하지 않고 다른 SNS를 통해서 사실이라니 뭘 말하는 거냐 뭐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리바이로 내놓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과연 알리바이가 될지 아니면 이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대선 때 제가 온갖 토론회 뭐 보도 전문 채널 종편에 나가서 국민의당에 가장 세다는 사람들이요. 지금 문제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대변인 라인 그쪽과 계속 토론을 했잖아요. 거기에 강현재 변호사도 있었고 김철근 대변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장진영 변호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성호 부단장도 저하고 토론했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는 뭐였냐면요. 뭔가 국민의당이 일사불란하게 그 문준용 건을 가지고 공세를 취하겠다는 태도였어요. 그리고 말하는 내용도 똑같았어요. 우선 토론회에 나오시면 남의 말을 안 들으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따따따따따 하시고 거짓말을 막 하시고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하냐 그러면 또 화내시면서 막 이런 이게 그때 반복된 패턴이었거든요.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뚜벅이 유세를 하게 되는 건 그동안의 유세가 너무 공중전을 하면서 그 안철수답지 못했다. 그래서 안철수다운 프로그램을 만든 게 뚜벅이 유세예요. 그러면서 안철수 전 후보는 그때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뚜벅이 유세를 해요. 그런데 거꾸로 당은 사실은 네거티브를 그때부터 더 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와 당을 분리하면서 뭔가 막판 스파트를 해보자는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때 그 입수한 그 자료들이 있었는데 일부 이제 폭로를 못하고 넘어간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국민의당이 다른 당의 그 하부 조직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그 잘해서 우리 쪽으로 데려오자 이런 기획 내용이 담긴 제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기를 놓쳐서 저희가 폭로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뚜벅이 유세로 새정치 모드로 돌아가면서 안 후보는 뒤로는 대대적인 네거티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네거티브의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 그게 문준영이었고요. 막판 포인트가 그 조작된 파스트 동료 증언이었거든요. 그럼 그건 뭘 얘기하냐면 막판 스포트라는 게 뭐예요? 있는 힘껏 마지막 힘을 다 짜서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서 혼자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고 국민의당의 막판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건 잡아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올라가려면 상대방을 끌어내려야죠. 끌어내리려고 하면 끌어내릴 만한 소재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허술한 제보를 갖고도 최대한 선의로 봐줘도 그 사람들은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문재인 후보를 어찌됐건 간에 여론조사에서 이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제대로 끌어내리면 자기가 1위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저는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선의로 봐주면 안철수나 박지원 두 입장에서 찜찜하다고 할지라도 한번 고해보자. 저는 그쪽 분위기가 팽배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선의로 봐주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난 정황들 중에 안철수 씨의 측근 중에 한 명인 변호사가 이유미의 변호를 받는다. 이건 좀 엄청 찜찜한 부분이거든요. 찜찜하기도 하고요. 그 마지막에 이유미가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안철수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도 그러니까 고소를 취하하자 뭐 이런 메시지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건 그냥 넘어갈 게 아니죠. 이거는 스스로를 놓고 그 상황을 대비해 보면 안철수 후보한테 메시지를 보낸다?
그건 안철수 후보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SOS를 치는데 그 내용이 우리도 무슨 고소를 취해야 하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의혹 제기한 게 네.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뭔가 상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보내는 문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소한 이걸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그 공유 범위가 뭔지. 그리고 그거하고 또 연관된 게 뭐냐면 이준서, 이유미 카톡 중에 이유미가 막 걱정을 하니까 이준서가 대선 지나면 고소고발은 다 취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거와 지금 이유미가 안철수 후보에게 보냈다는 메시지는 다 일맥상통하고 있잖아요. 그때 국민의당이 그 시기에 국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문준영이 고용정보원에 들어갔는데 5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급 공무원으로 특혜를 받았다. 요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답변이 고용정보원 5급은 공무원으로 치면 7급에서 9급 사이 8급이다. 요 답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5급 공무원으로 들어갔다. 요거를 안철수 후보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강현재 변호사도 반복해서 얘기해서 제가 그 얘기할 때 TV에 나와서 왜 거짓말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급 공무원으로 특혜 받았다. 이것도 거짓이잖아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명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토론자, 국민의당 토론자들이 나와서 이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뭐 개별적으로 했다고는 안 보이고요. 이 5급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파슨스 동료 건도 이게 국민의당에서 이제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유미 혼자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0% 이상의 국민이 이건 국민의당 차원에서 진행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상식적인 눈이다. 어제 김성호 전 그 부단장에 네. 나는 이거를 사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당 공식 통로를 통해서 받았다. 요거 네. 얘기하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당 공식 통로라 함은 공명선거 추진단 차원에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이 조작을 당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작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대선 전략 속에서 화력을 집중할 것인지는 당 차원에서 한 일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째는 어떤 조건이 되면 저 카이스트 대학원을 나와서 유능하던 청년들이 이런 그 가장 부끄러운 70년대식 정치 조작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건이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냐. 그 이유미나 이준서나 이런 사람의 내가 언니라면 누나라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이제 그런 조건을 누가 만들었을까를 생각해요. 그 조건은 당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전 비대위원이에요. 조성은 비대위원의 말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인 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다가 뉴스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준서가 무엇인가를 말도 못하게 닥달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래서 직접 그런 거짓이라도 만들어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조작을 안 하면 내가 이 문화에서는 살아남기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절박함 속에 이유미가 빠졌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준서의 그러한 절박한 상황, 아랫사람을 막 닥달하는 상황은 누가 만들까요? 그건 지도부가 만든 거고 안철수 후보가 만든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가 그 나치 시절에 그 독일군 젊은 군인들이 독일의 정말 유명한 대학의 인문학도가 군대에 들어가면 잔인한 살인마로 바뀌잖아요. 그 상황은 히틀러가 만든 거잖아요. 독일 사회가 만든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 책임이라고 그냥 얘기하기도 어려울 만큼 이게 국민의당 지도부의 책임은 막중하고 안철수 후보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국민의당 제보 조작 게이트, 대선 공작 게이트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네. 지금까지 드러나는 걸로만 보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문재인 후보가 털 게 사실 별로 거의 없는 상황. 네. 심지어 이명박근혜가 들었을 때 처마 길이 정도밖에 안 나왔던 상황. 네. 근데 보니까 우연치 않게 문준영이라는 아들을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공기업에 들어가 있더라. 요것을 집중했을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이제 아까 말한 이준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분명히 뭐 있어. 당시 문재인 후보가 실세였잖아. 정권의 실세였잖아. 이렇게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분명히 뭐가 있는데 찾아봐 하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자기들끼리 꿈을 꾸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는 기준을 놓고 네. 분명히 뭔가가 있다. 여기까지 왔던 것 같고요. 앞으로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준서만 이유미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공당으로서는 물론 지금도 책임이 크게 있지만 완전히 이제 도덕성 자체를 완전히 해체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죠. 네. 전 최고위원 지도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박지원 전 선대위원장의 거짓말까지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당 지도부의 대응을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예측했듯이 국민의당 지도부가 절대로 그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는다. 이 건으로 더 세게 나갈 거다. 진짜 더 세게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앞뒤 가리지 말고 진실 앞에 떳떳하라. 이게 맞는데. 박지원 전 대표가 대선 끝나고 뭐 엄청나게 뭐 흔히 그 속된 표현으로 알랑방구를 껴서 사람들이 저 왜 저러나 했는데 이제 이렇게 연관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박지원을 알고 있었구나. 잘못한 게 너무 많았구나. 물론 이건 그냥 의혹일 뿐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비열하기는 해. 안철수는 잘못 없다. 몰랐다. 이유미 혼자 했다. 지금껏 이거죠. 아이고 2012년에요. 우리 대선 지고 나서 정말 몇 사람들이요. 끝까지 털었거든요. 검찰이랑 다. 그때 문재인 그때 낙선자죠. 문재인 낙선자는요. 나 잡아가라. 주변 뒤지지 마라. 그러셨어요. 맞아. 그게 사람이 다른 거예요. 지도자의 어떤 그 위치랄까? 태도는 안철수 씨는 저만도 못해요. 네. 저는 살면서 직원도 해봤지만 대부분 다 제가 끌어가는 위치에 있어봤거든요. 네. 사회 단체도 그렇고 무슨 커뮤니티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근데 내가 직접 연관이 안 된 일이라도 우리 조직이 뭔가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당장 사과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사람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진짜 사람이 다르다는 건데 제가 지역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이나 이주영 실장을 누군가 이렇게 부당하게 공격하면 저는 다 치우고 제가 나서서 그냥 그렇죠. 예, 양쪽에 칼 들고 휘둘러요. 그 순간에는 그 내가 칼을 휘둘러서 그 칼 휘둘른 이후에 뭐 평판이 어떻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네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는 건 그거는 우회적으로 나에게 들이대는 건데 그 상대방은 굉장히 비겁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밑에 사람을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쪽 지도자들은 다 이거는 내 책임인데 왜 아랫사람 갖고 그러냐 이런 태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하시는 걸 보고 그 국민의당 지도부가 어떻게 이유미를 꼬리 자르나 이런 생각하면서 역시 결이 달랐다. 우리가 같은 당을 했지만 정말 생각이 달랐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재밌는 얘기 좀 쉬어가면서 하나 해드리면은 네. 제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골목에 그 잠깐 너무 답답해하니까 잠깐 목줄을 풀어놨어요. 사람이 없어서. 근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니까 강아지가 놀라서 이렇게 달겨들었어. 아, 그 사람한테. 네, 사람한테. 그래서 심한 상처가 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놀란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럴 때 집사람 입장에서는 물었냐 안 물었냐가 중요하죠. 네. 제 입장은 약간 좀 달랐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치료 필요 없이 이제 사실 상처가 거의 없었는데 목이 물린 정도의 약간 빨간 정도 없었는데 진짜로 물린 것이 맞냐 안 맞냐의 논쟁이 되고 병원에 갔다 오네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나중에 나오게 됐어요. 네. 그만합시다. 이건 강아지가 물었다는 게 중요해. 그러면은 상대방이 진짜 안 물렸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치료비를 주고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 그런 태도로 대하니까 바로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해결이 되는데 네. 병원에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문 게 맞냐 안 맞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인 제공한 쪽에 기본적인 반성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설사 자기가 관련이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걸 이미 졌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국민 앞에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 욕은 들어먹을지라도 기본적인 인간성에 대한 품평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잠시 한국을 떠나 계셔도 괜찮아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죠. 떠났을 때 나는 잊혀지면 어떡할까. 예,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럴 때 늘 그 강아지가 이렇게 오면은 악!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뭐 이렇게 벌레 나타나면 엄마 그러는 거 보면 벌레는 얼마나 무서울까. 방금 내가 놀랬네 그냥. 그럼 그건 뭘 얘기하냐면 막판 스포트라는 게 뭐예요. 있는 힘껏 마지막 힘을 다 짜서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서 혼자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고 국민의당의 막판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건 잡아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올라가려면 상대방을 끌어내려야죠. 끌어내리려고 하면 끌어내릴 만한 소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허술한 제보를 갖고도 최대한 선의로 봐줘도 그 사람들은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문재인 후보를 어찌 됐건 간에 여론조사에서 이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제대로 끌어내리면 자기가 1위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저는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선의로 봐주면 안철수나 박지원 두 입장에서 찜찜하다고 할지라도 한번 고해보자. 저는 그쪽 분위기가 팽배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선의로 봐주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난 정황들 중에 안철수 씨의 측근 중에 한 명인 변호사가 이유미의 변호를 받는다. 이건 좀 엄청 찜찜한 부분이거든요. 찜찜하기도 하고요. 그 마지막에 이유미가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안철수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도 그러니까 고소를 취하하자 뭐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리바이로 내놓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과연 알리바이가 될지 아니면 이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대선 때 제가 온갖 토론회 뭐 보도 전문 채널 종편에 나가서 국민의당에 가장 세다는 사람들이요. 지금 문제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대변인 라인 그쪽과 계속 토론을 했잖아요. 거기에 강현재 변호사도 있었고 김철근 대변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장진영 변호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성호 부단장도 저하고 토론했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는 뭐였냐면요. 뭔가 국민의당이 일사불란하게 그 문준용 건을 가지고 공세를 취하겠다는 태도였어요. 그리고 말하는 내용도 똑같았어요. 우선 토론회에 나오시면 남의 말을 안 들으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따따따따따 하시고 거짓말을 막 하시고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하냐 그럼 또 화내시면서 막 이런 이게 그때 반복된 패턴이었거든요.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게 이제 안철수 아이고 2012년에요. 우리 대선 지고 나서 정말 몇 사람들이요 끝까지 털었거든요. 검찰이랑 다 그때 문재인 그때 낙선자죠. 문재인 낙선자는요. 나 잡아가라 주변 뒤지지 마라 그러셨어요. 맞아. 그게 사람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증언으로만 보면 우리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유미가 독자적으로 한 행동일 가능성이 없었던 이유는 이유미가 바로 국민의당 당시의 최고위원이든 누구든 간에 바로 던졌을 때 검증이 없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최소한 그걸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에 실무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 누군가의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믿고 그걸로 대선 무기로서 사용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준석 단독으로 조작을 가담했는지 또는 알고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더 윗선까지가 있는지가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준서가 이유미가 이거를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이 큰일 난다고 하셔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유지의 카톡을 보냈고 그거에 대해서 이준서가 카톡으로는 답하지 않고 다른 SNS를 통해서 사실이라니 뭘 말하는 거냐 뭐 이렇게 했다는 거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건 그냥 넘어갈 게 아니죠. 이거는 스스로를 놓고 그 상황을 대비해 보면 안철수 후보한테 메시지를 보낸다? 그건 안철수 후보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SOS를 치는데 그 내용이 우리도 고소를 무슨 고소를 취하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의혹 제기한 게 네.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뭔가 상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보내는 문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소한 이걸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그 공유 범위가 뭔지. 그리고 그거하고 또 연관된 게 뭐냐면 이준서, 이유미 카톡 중에 이유미가 막 걱정을 하니까 이준서가 대선 지나면 고소고발은 다 취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거와 지금 이유미가 안철수 후보에게 보냈다는 메시지는 다 일맥상통하고 있잖아요. 그때 국민의당이 그 시기에 국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문준용이 고용정보원에 들어갔는데 5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급 공무원으로 특혜를 받았다. 요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그 후보가 뚜벅이 유세를 하게 되는 건 그동안의 유세가 너무 공중전을 하면서 그 안철수답지 못했다. 그래서 안철수다운 프로그램을 만든 게 뚜벅이 유세예요. 그러면서 안철수 전 후보는 그때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뚜벅이 유세를 해요. 그런데 거꾸로 당은 사실은 네거티브를 그때부터 더 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와 당을 분리하면서 뭔가 막판 스파트를 해보자는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때 그 입수한 그 자료들이 있었는데 일부 이제 폭로를 못하고 넘어간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국민의당이 다른 당의 그 하부 조직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그 잘해서 우리 쪽으로 데려오자 이런 기획 내용이 담긴 제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기를 놓쳐서 저희가 폭로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뚜벅이 유세로 새정치 모드로 돌아가면서 안 후보는 뒤로는 대대적인 네거티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네거티브의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 그게 문준영이었고요. 막판 포인트가 그 조작된 파스트 동료 증언이었거든요.